경기도 성남시의 아침은 활기찬 학생들의 발걸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영동고등학교 급식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죠. 70세의 조리사 최정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 학생들의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준비했어요. 그의 손길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네요. 학생들이 좋아하겠는걸. 정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국물간을 맞췄어요. 70년의 세월이 흐른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 숨겨진 온화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학생들이 그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최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영양사 김지영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습관이 됐지. 학생들 아침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싹 가시니까. 정우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6시에 학교에 도착했죠. 7시부터 아침 급식 준비를 시작해 12시에는 점심 급식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내일 급식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급식실 창문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우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좋았죠. 학생들의 밝은 에너지가 자신에게도 전해지는 듯 했어요. 최 선생님, 다음 주에 학교 축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동료 조리사 박영희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도 특별급식 준비해야 한다고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올해는 특별한 손님이 온대요. 이 학교 졸업생인 피아니스트 강현우 씨가 축하 공연을 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래요. 정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강현우라는 이름은 어딘가 익숙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본 듯한 이름이었죠. 강현우라. 정우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동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어요. 하지만 곧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급식 시간, 학생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갔어요. 정우는 매 끼니마다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어주었죠. 일부 학생들은 정우를 급식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 호칭이 정겨웠어요. 할아버지, 오늘 계란말이 정말 맛있어요. 한 학생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정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먹고 싶으면 또 오렴. 정우의 하루는 이렇게 학생들의 칭찬과 미소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강현우라는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 했죠. 급식을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정우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학교 축제 포스터가 궁금했어요. 복도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죠. 화려한 디자인의 포스터 중앙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강현우 특별 공연. 정우는 한참 동안 포스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했죠.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최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음악교사 이수진의 목소리에 정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냥 축제 포스터를 보고 있었어. 강현우 씨 아세요?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예요. 우리 학교의 자랑이죠.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이름이 낯설지 않아서.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늘 밤 정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생각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 최정우는 평소와 달리 텔레비전 앞에 앉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낡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가 있었죠. 검은 정장을 입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는데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옅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 흉터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상처였죠. 젊은 시절 정우는 유망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30살에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어요. 하지만 어느 겨울날 공연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2개가 크게 다쳤고 재활에 1년이 넘게 걸렸죠. 그리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중병으로 쓰러졌어요. 어머니를 위해 선택한 거였지. 정호는 피아노 연주자의 꿈을 접고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요리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죠. 그의 섬세한 손놀림은 피아노 대신 칼을 다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식당에서 일했고 나중에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사진첩을 덮으며 정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축제 준비로 분주한 학교는 이른 시간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학생들이 현수막을 걸고 부스를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죠. 최 선생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영양사 김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축제 준비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 올 것 같아서. 정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강현우라는 이름이 그의 기억 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그날 점심 급식을 준비하던 중 음악실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정호의 귀에 들렸습니다. 누군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정호는 잠시 칼을 내려놓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이수진 선생님, 강현우 씨는 어떤 곡을 연주하나요? 정호는 음악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와 쇼팽의 발라드 제1번이라고 들었어요. 왜 물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호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도 한때 그 곡들을 연습했었죠. 특히 라 캄파넬라는 그의 득이지곡이었습니다. 점심 급식을 마친 후 정호는 학교 강당으로 발길을 옮겼어요. 강당에서는 축제 무대 설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죠. 정말 좋은 피아노네. 정호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설치 작업을 하던 학생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네, 강현우 선배님 공연을 위해 특별히 빌려온 거래요.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울림은 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그런 피아노로 연주해보는 것이 그의 꿈이었죠. 혹시 만져봐도 될까? 정호의 질문에 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반에는 손대지 마세요. 조율사 선생님이 방금 조율하고 가셨거든요. 정호는 천천히 피아노에 다가갔어요. 검은 피아노 표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 시간은 그를 많이 변화시켰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 열정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피아노 옆면을 쓰다듬으며 정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선생님도 피아노 치세요? 학생의 질문에 정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조금 쳤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학교가 조용해졌을 때 정호는 청소를 핑계로 다시 강당을 찾았습니다. 텅 빈 강당에는 오직 그와 피아노만이 있었어요. 정호는 천천히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을 덮개 위에 올려놓고 작은 동작을 취했죠. 바보 같은 짓이야. 정호는 자신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열정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죠. 다음 날 학교는 축제 준비로 더욱 분주했습니다. 정호는 축제 특별급식 메뉴를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강현우의 공연을 생각했죠. 최 선생님, 이번에 오시는 강현우 씨가 최 선생님이랑 같은 고향 분이라던데요. 동료 조리사의 말에 정호는 놀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았어? 교장 선생님이 그러시던데요. 강현우 씨 어머니가 최 선생님 이름을 들었을 때 반가워하셨대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강현우의 어머니라 그 이름을 기억해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날 밤 정호는 또다시 강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피아노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하얀 건반이 그를 반기는 듯했죠.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지만 아직 누르지는 못했습니다. 흉터가 있는 오른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축제 이틀 전 학교는 준비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부스 준비에 열중했고 선생님들은 공연 프로그램을 최종 점검했어요. 최정호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죠. 최 선생님, 내일은 급식 대신 도시락을 준비하는 날이니 미리 알려드려요. 영양사 김지영의 말에 정호는 깊은 생각에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렇군. 내일은 일찍 와서 준비해야겠네. 하지만 정호의 생각은 이미 강당에 놓인 피아노로 향해 있었어요. 어젯밤 그는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고 피아노 건반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친다는 생각은 그를 두렵게 했죠. 점심시간 정호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청춘의 활기가 물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호는 자신의 청춘 시절을 떠올렸죠. 30살 그는 음악계에서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국내 콩쿠르에서 여러 차례 우승했고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가혹했죠. 한겨울밤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오른손 두 손가락이 심하게 다쳤고 더 이상 예전처럼 연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호야, 너는 아직 젊어.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어. 당시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는 중병으로 쓰러졌죠. 정호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불확실한 음악의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 어머니를 돌보느냐.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을까? 정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그가 급식실 조리사가 된 지 10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계속 같은 길을 걸었죠. 그것이 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무언가 비어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포스터 보셨어요? 강현우 씨가 내일 도착한대요. 동료의 말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벌써 온다니 준비가 많겠군.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가슴은 묘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득 강현우의 얼굴이 궁금해졌어요. 그 이름이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었죠. 급식을 마친 후 정호는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 혹시 강현우 씨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음악교사 이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왜 물으세요? 관심 있으신가 보네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학교 출신이라니 말이죠. 이수진은 컴퓨터를 켜고 강현우의 프로필을 보여주었습니다. 강현우 씨는 32살로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예요. 18살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죠. 그의 어머니가 이 지역 출신이라 특별히 이번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정호는 화면 속 강현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피아니스트의 모습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는 사진이 특히 눈길을 끌었죠. 혹시 그의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강미선 씨라고 들었어요. 왜요? 정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미선, 그 이름은 분명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40년 전 그가 음악학원에서 가르쳤던 어린 소녀였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이었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피아노를 계속하지 못했던 아이. 혹시 강현우 씨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시나요? 네, 내일 오후에 교장 선생님과 만나기로 했대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쩌면 그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죠. 그날 밤 정호는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음악 인생과 관련된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콩쿠르 상장, 공연 프로그램, 그리고 낡은 악보들. 그는 한 장의 악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제1번, 그가 마지막으로 연습했던 곡이었죠. 40년이라 너무 오래되었어. 정우는 악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악보를 따라 공중에서 연주하는 동작을 취했죠. 아직도 그 멜로디는 그의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축제 도시락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그의 마음은 계속 어제의 발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현우가 미선의 아들이라니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준비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 정우는 교무실 앞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여성, 강미선이었어요. 그녀는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였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지.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기억할까? 기억한다면 어떤 감정을 가질까? 수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결국 정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강미선 씨? 미선은 고개를 돌려 정우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정우 선생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이곳에 계셨군요. 미선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피아노는 그만두신 건가요? 미선의 질문에 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길고 복잡한 이야기지만 네, 그만뒀습니다. 미선의 눈에 안타까움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피아노를 포기했을 때도 선생님의 연주는 항상 기억했죠. 정우는 미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당신 아들이 피아니스트가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네요. 미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현우는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뤘어요. 사실 그 아이에게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해줬답니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처럼 연주하고 싶다고 했었죠. 정우의 눈이 젖어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어요. 축제를 하루 앞둔 저녁, 학교는 이제 준비를 거의 마친 상태였습니다. 최정우는 급식실 정리를 마치고 텅 빈 복도를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강당으로 향했죠. 미선과의 만남 이후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다들 퇴근하셨나요? 강당 입구에서 경비 아저씨 김영수가 정우에게 물었어요. 네, 내일 축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려고요. 피아노 조율사가 오후에 다녀갔어요. 이제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하더군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텅 빈 강당은 어둑했지만 무대만은 작은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그 조명 아래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천천히 무대로 올라간 정우는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어제 미선과의 만남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자신이 포기한 꿈을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았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제자의 아들이라니.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 정우는 중얼거렸지만 그의 손은 이미 피아노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하얀 건반이 그를 반겼어요.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 올라갔죠.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그의 가슴이 떨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손끝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손가락이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죠. 단순한 스케일에서 시작해 점점 복잡한 멜로디로 발전했어요. 정우는 문득 쇼팽의 녹턴 제20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서정적인 곡이었죠. 다친 오른손 손가락 때문에 완벽하게 연주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아름다움은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음악이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 곡을 마치고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흉터가 있는 손가락이지만 아직도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용기를 내어 발라드 제1번의 도입부를 연주했죠.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억하네. 정호는 놀라웠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고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의 본질은 살아있었죠. 그는 점점 연주에 몰입했어요. 눈을 감고 음악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정호는 눈을 떴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그의 연주를 듣고 있었다는 것을.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강당 뒤쪽에서 이수진 음악교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호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 이 선생님, 그냥 잠깐 계속 연주해 주세요. 방해할 생각은 없어요. 정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랜만에 손가락을 움직여 본 것뿐이에요. 최 선생님이 피아니스트셨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정말 놀랍네요. 정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젠 그저 학교 급식실 조리사일 뿐이죠. 이수진은 정호의 옆에 앉았습니다. 왜 그만두셨어요? 재능이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 정호는 오른손을 들어 보였어요. 두 손가락의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손을 다쳤어요. 그리고 삶은 때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죠. 이수진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정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게 연주하세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이에요. 정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70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음악의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당신의 음악은 지금도 충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수진의 말은 정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직 늦지 않은 걸까? 내일 강현우 씨가 연주할 곡을 조금 더 들려주실래요? 정말 궁금해요. 이수진의 요청에 정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 도입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제외하고 멜로디 위주로 연주했죠. 연주가 끝나고 이수진은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해요. 학생들이 이걸 알면 놀랄 거예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만의 비밀로 두죠. 정호는 서둘러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열정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죠. 최 선생님, 이번 축제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이 있어요. 혹시 참여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대에 올라간다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경험과 열정이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줄 거예요. 정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수진의 제안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축제 당일 아침, 정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축제 준비로 분주했고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죠. 급식실에서 축제 음식을 준비하던 중 교장 선생님이 찾아왔습니다. 최 선생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강현우 씨가 도착했는데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네요. 정호는 놀랐어요. 왜 강현우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할까? 궁금증을 안고 그는 교장 선생님을 따라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정호는 어제 만난 미선과 함께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높은 키에 단정한 외모, 포스터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최 선생님, 이분이 바로 강현우 씨예요. 강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를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요. 어머니께서 선생님이 저의 피아노 인생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호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줬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 어머니에게 잠시 피아노를 가르쳤을 뿐인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는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피아노의 아름다움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죠. 정호 선생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피아니스트가 되어라라고요. 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그런 의미 있는 존재였다니. 오늘 제 공연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제의 열기가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교정 곳곳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부스가 설치되었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최정호는 급식 배식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을 강현우의 공연을 기다리는 마음에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것 같았죠. 최 선생님, 커피 한 잔 하세요. 영양사 김지영이 정호에게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호는 감사하게 받아들었어요. 고마워요. 벌써 학교가 시끌벅적하네요. 그럼요. 이번 축제는 특히 더 성대하잖아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오니까요.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청춘의 에너지가 그를 기분 좋게 만들었죠. 오후 2시 정호는 슬그머니 급식실을 빠져나와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현우의 공연은 3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그는 일찍 자리를 잡고 싶었어요. 강당 입구에는 이미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이수진 음악교사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자리를 예약해뒀어요. 저와 함께 앉으시죠. 정호는 당황했지만 이수진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그는 이수진을 따라 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바로 앞 중앙 자리였죠. 이런 좋은 자리를 어떻게? 강현우 씨가 직접 부탁했어요. 최 선생님을 위한 자리라고요. 정호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무대 위에는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제 곧 그가 어제 연주했던 그 피아노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강당이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어요. 300석 규모의 강당이 순식간에 만석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기대에 찬 목소리가 강당을 가득 메웠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학교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우리 학교 졸업생인 강현우 씨의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정호도 기대에 차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현우 씨가 탑승한 비행기가 기상 악화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공항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강당에서 실망의 한숨이 흘러나왔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공연은 최소한 2시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오셔도 좋고 기다리실 분들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는 주변의 실망한 표정들을 바라보았어요. 특히 학생들의 낙담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들은 얼마나 기대했을까? 몇몇 학생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이수진이 정호의 팔을 잡았어요. 최 선생님, 제가 어제 본 것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십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이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큰 선물이 될 거예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이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도 안 돼요. 난 이미 은퇴한 지 오래된 늙은이라고요. 게다가 손도 완벽하지 않아.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선생님의 연주는 충분히 아름다웠어요. 정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강당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실망한 얼굴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죠. 정말 내가 해도 될까? 이수진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수진은 서둘러 교장 선생님에게 다가갔어요.
정호는 자리에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공개 연주라니 가능할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잠시 후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학생 여러분, 뜻밖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최정호 선생님께서 특별 연주를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사실 과거에 뛰어난 피아니스트셨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급식실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는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죠. 정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을 오르며 문득 40년 전 마지막 무대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고 자신감 넘쳤지만 지금은 70세의 노인이 되었죠. 무대 위에 선 정호는 강당을 가득 메운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급식실의 최정호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사실 나는 오래전에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길을 포기하고 요리사가 되었죠. 40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에요. 정호의 진솔한 말에 학생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오래된 곡 하나를 연주하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진심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그는 마지막으로 강당 뒤편에 서 있는 이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격려의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 제20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뻣뻣했지만 점점 음악에 빠져들면서 유연해졌습니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점점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호의 연주는 기교적으로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진실했어요.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열정과 그리움, 그리고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음악에 담겨 있었죠. 한 곡을 마치자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학생이 기립하여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났고 마침내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이어서 두 번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발라드 제1번의 일부였죠. 조금 더 도전적인 곡이었지만 정호는 자신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연주가 끝나고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강당은 다시 한번 열광적인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교차했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호는 간단히 인사를 하고 무대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당 뒤쪽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어요. 강현우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죠. 강현우는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호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호 선생님,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제가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호는 당황했지만 강현우의 진심 어린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에요. 학생들이 실망할까봐 걱정했을 뿐이죠. 강현우는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의 연주를 직접 듣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음악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고. 정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강현우는 무대 위로 정호를 다시 이끌었습니다. 함께 연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준비한 곡 중에 내 손을 위한 곡이 있습니다. 정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강현우가 먼저 시작했고 이어서 정호가 합류했어요. 두 세대를 뛰어넘는 피아니스트의 협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정호는 깨달았어요. 음악은 결코 그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그의 모습이라는 것을. 강현우와의 협연은 영동고등학교 축제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정우와 강현우가 함께 연주한 곡이 끝나고 강당은 열광적인 환호성으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고 일부 학생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죠. 무대에서 내려온 정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연주했고 그것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함께 했다니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최 선생님 정말 대단했어요. 이수진 음악교사가 흥분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어요. 학생들이 모두 감동했어요. 급식실 할아버지가 이런 숨겨진 재능이 있었다니 다들 놀라워하고 있죠. 정호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축제가 끝나고 학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학생들은 이제 그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고 종종 음악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죠. 그의 과거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졌고 많은 학생들이 그의 경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 선생님, 저희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날 점심 급식을 배식하는 동안 음악부 학생 3명이 정호에게 다가왔어요. 정호는 놀랐지만 그들의 진지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이야.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저희는 선생님의 경험에서 배우고 싶어요. 기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급식 준비가 끝나는 오후 3시 이후에 시간이 있구나. 그때 음악실에서 만나자. 학생들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날부터 정호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오후 시간, 그는 음악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합류했죠. 손의 포지션이 중요해. 피아노는 단순히 건반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란다. 정호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신도 잊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음악을 통해 젊은 영혼들과 소통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이수진 음악교사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정호에게 제안을 했어요. 최 선생님, 학교에서 정식으로 음악 동아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정호의 피아노 교실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정호는 놀랐지만 그 제안은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정식 교사도 아니고 선생님의 경험과 열정이면 충분해요. 교장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적극 지지해 주시겠대요. 그렇게 정호의 피아노 교실이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2번, 정호는 급식 준비를 마친 후 음악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의 수업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죠.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담는 거야. 어느 봄날 강현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음악재단을 통해 영동고등학교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특히 정호의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다고 했죠. 선생님, 제가 유럽에서 하는 마스터 클래스에 학생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도 함께요. 정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이라니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었어요. 그건 너무 과분한 제안이네. 아닙니다. 선생님의 학생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그 모습을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는 감사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그와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의 마스터 클래스를 위해 더욱 열심히 연습했죠. 1년이 지나 정호의 피아노 교실 학생들은 놀라운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중 2명은 국내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한 학생은
음악대학 진학을 확정지었어요. 정호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 선생님, 이번 졸업식에서 특별 공연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학생들과 함께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에 정호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는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을 피아노 합주로 편곡한 곡이었죠. 졸업식 날 정호와 10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5대의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각 피아노마다 2명씩 앉았어요. 정호는 중앙 피아노에 앉아 학생들을 이끌었죠. 연주가 시작되자 강당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호는 연주하면서 학생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진지하고도 열정적인 표정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정호는 무대 중앙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혔죠. 강당 뒤편에는 강현우와 그의 어머니 미선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함께 박수를 치며 정호를 바라보았어요. 미선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머니, 정호 선생님은 결국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셨네요. 그래,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구나. 포기했다고 생각한 꿈이 다시 찾아올 수도 있어. 졸업식 후 정호는 학교 옥상에 올라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71살 그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어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죠. 정호 씨, 뒤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미선 씨, 오랜만이군요. 졸업식 연주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서 선생님의 영향이 보였어요. 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저 내가 포기했던 꿈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늦게 깨달은 거죠. 꿈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우도 그렇게 말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음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요. 정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실 건가요? 그럼요. 이제 막 시작했는걸요. 아직 학생들에게 전해줄 것이 많아요. 정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결연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원과 같다는 것을.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본질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1년 후 정호는 강현우의 초청으로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5명의 학생들과 함께였죠. 베를린, 파리, 비엔나, 음악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며 그는 마침내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의 학생들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73살 정호는 이제 은퇴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급식실 일은 이미 1년 전에 그만두었고 지금은 학교에서 음악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선생님, 은퇴하지 마세요. 학생들의 간절한 부탁에 정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쉬어야 하지 않겠니? 이제 너희들이 음악의 길을 이어가면 돼. 그래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필요해요. 단순히 피아노 치는 법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가르침이요. 정호는 감동했어요. 그는 결국 완전한 은퇴 대신 주 이틀만 학교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작은 음악 교실을 열어 지역 아이들을 가르쳤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음악과 함께하게 된 정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늦게 찾아온 행복이었지만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열정을 따르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 온다는 것을. 강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는 동안 정호는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그날 용기를 내어 피아노 건반을 누르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선생님, 다음 곡 시작할까요? 학생의 질문에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피아노 소리가 다시 한번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호의 인생처럼 때로는 격정적이고 때로는 서정적이었지만 항상 진실했어요. 음악은 그렇게 계속되었고 정호의 새로운 그러나 본래의 인생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5년이 흐른 어느 봄날 영동 고등학교 음악실에는 한 대의 그랜드 피아노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피아노 측면에는 작은 동판이 붙어 있었어요. 최정호 선생님을 기리며 마이너스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울립니다. 7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정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 강현우가 기증한 피아노였습니다. 정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의 영혼은 음악과 함께 떠났어요. 졸업생들이 모인 추모음악회, 그들은 모두 정호에게서 배운 곡을 연주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세계적인 무대에 서지 못했지만 수많은 영혼의 음악의 씨앗을 심은 위대한 스승이었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음악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정호의 첫 제자였던 소녀가 이제는 음악교사가 되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연주의 마지막에 강현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정호가 가장 좋아했던 쇼팽의 녹턴 제20번을 연주했죠. 그의 연주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이 끝나고 강당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때 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마치 피아노 선율처럼 창에 부딪혔죠. 정호의 제자들은 이제 세계 각지에서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고 어떤 이는 작은 마을의 음악교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정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열정을 나누는 기쁨. 강당 뒤편에 앉아있던 미선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와 함께했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미선 씨,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았지만 결국 제자리를 찾았네요. 늦게 깨달았지만 행복은 결국 자신의 본질을 찾는 것이었어요. 봄비는 계속 내렸고 음악회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정호가 남긴 음악의 울림은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울림이었습니다.